매주 일요일 오후 서울의 작은 아파트 주방에서 유진은 다음 주 식단을 계획하는 시간을 보냈다. 유진은 건강한 식사로 매일의 삶을 더욱 활기차게 만들고 싶어 몇 달 전부터 식단을 직접 계획하기 시작했다. 사실 유진은 처음엔 영양소나 칼로리에 대한 개념이 전혀 없었다. 그저 인터넷 검색에서 얻은 정보로 간단히 장을 보고 식사를 준비하곤 했다. 그러던 어느 날 체력의 한계를 느끼게 되면서 유진은 자신의 몸에 맞는 식사를 찾기로 마음먹었다. 첫 단계는 자신의 하루 필요 칼로리를 계산하는 것이었다. 유진은 여러 웹사이트와 건강 관련 앱을 참고하여 자신의 기초대 사량을 구하고 활동 수준을 반영한 총열량 소비량을 계산했다. 숫자로 나타난 결과를 보니 하루 필요 칼로리가 생각보다 많지 않다는 것을 깨닫게 되었다. 무조건 많이 먹는 것이 아니라 필요한 만큼 적당히 먹는 것이 중요하다는 사실을 다시금 확인했다. 다음으로 유진은 식단 구성에 필수적인 각 영양소의 권장 섭취량을 알아보기 시작했다. 탄수화물, 단백질, 지방의 비율이 균형 있게 조합된 식단이 중요하다는 사실도 알게 되었다. 보통 하루 섭취량의 50%는 탄수화물, 20%는 단백질, 그리고 30%는 지방으로 채우는 것이 좋다고 했다. 이러한 비율을 기반으로 유진은 평소 즐겨 먹던 음식들을 새로운 각도에서 바라보기 시작했다. 유진은 기존에 자주 먹던 백미에서 현미로, 기름지던 볶음 요리에서 스팸 요리나 구이로 점차 식습관을 바꿔갔다. 물론 처음엔 익숙하지 않아 맛이 덜하다는 느낌이 들었지만 시간이 지날수록 식재료 본연의 맛을 느낄 수 있게 되었다. 계절에 따라 신선한 과일과 채소를 장바구니에 담고 편리한 가공식품 대신 자연 그대로의 식재료를 선택하는 것도 또 하나의 즐거움이 되었다. 하지만 가장 어려운 것은 스스로 식단을 따라가는 것이었다. 처음 몇 주간은 의지대로 잘 해냈지만 가끔 친구들과의 외식이나 특별한 이벤트에서는 계획이 흐트러지기도 했다. 이런 때에는 유익한 식단을 유지하기 위한 대안을 마련하기로 했다. 예를 들어 외식 전이나 후에 남은 한 끼는 더 가볍게 먹거나 먹고 싶은 유혹을 잠시 미루고 건강식으로 대신하며 스스로에게 보상을 주는 방식이었다. 이러한 노력 덕분에 유진의 몸은 점점 더 건강해졌고 더 큰 변화를 느끼기 시작했다. 운동할 때 느껴지는 무력감도 사라졌고 일상생활에서도 활력이 넘쳤다. 주변 사람들은 하나둘씩 유진의 변화를 알아보고 비결을 묻기도 했다. 유진은 그럴 때마다 웃으며 영양소와 칼로리 계산법 덕분이다 라며 자신의 경험을 공유했다. 유진은 혼자만의 건강한 삶이 아닌 주변 사람들에게도 긍정적인 영향을 주고 싶었다. 그래서 종종 친구들을 초대하여 직접 만든 건강한 식사를 함께 나누고 자신의 레시피와 노하우를 공유했다. 유진의 작은 노력은 사람들에게 건강한 식단에 대한 새로운 시각을 심어주었고 그렇기 때문에 유진은 행복했다. 두 번째 이야기. 어느 날 아침 눈을 떴을 때 저는 여느 때와 다름없이 몸이 찌뿌드드하고 피곤한 상태였습니다. 밤새 충분히 잔다고 자는데도 불구하고 말이죠. 그때 문득 제 친구가 얼마 전에 했던 말이 떠올랐습니다. 아침 운동을 하면 온종일 에너지가 넘친다더라. 나는 그 말이요. 물론 이론적으로는 잘 알고 있었습니다. 운동의 중요성에 대해서는 우리 모두 여러 번 들어봤으니까요. 하지만 실천은 항상 다른 문제였죠. 하지만 그날 아침 저는 결심했습니다. 그래, 한번 해보자. 뭐 얼마나 어려울까? 라고 말이죠. 우선 저는 제가 시도해볼 만한 쉬운 운동들을 고민하기 시작했습니다. 우선 중요한 것은 나를 너무 힘들게 하지 않으면서도 효과를 볼 수 있는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처음에는 걷기와 스트레칭으로 시작했습니다. 실내에서 가만히 앉아 스트레칭하는 것만으로도 몸에 긴장이 풀리는 것을 느낄 수 있었죠. 거창한 장비 없이 집안에서 쉽게 시행할 수 있는 것이어서 지속적으로 하기에 좋은 첫걸음이었습니다. 또 한 가지 중요한 부분은 아침 운동을 루틴으로 정착시키기 위한 꾸준한 노력인데 이를 위해 자신과 약속을 하고 매일 같은 시간에 하기로 정했습니다. 내일 아침 7시 알람이 울리면 바로 일어나 5분간 스트레칭을 하고 10분 정도 집 주변을 걸었습니다. 몇 주가 지났을 때 변화가 느껴지기 시작했습니다. 아침에 일어났을 때 더 이상 몸이 무겁거나 피곤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스트레칭으로 시작하는 하루가 상쾌하게 느껴졌고 걸으면서 마시는 신선한 공기가 내 몸 구석구석을 깨우는 듯한 느낌이 들었습니다. 아침 운동 루틴은 이제 저의 하루의 시작을 책임지는 중요한 요소가 되었습니다. 특히 일상의 스트레스가 심할 때 잠시나마 걱정을 잊을 수 있는 기회가 되어 주었습니다. 흥미롭게도 이 단순한 운동 루틴은 운동 이상의 것을 제게 가져다 주었습니다. 아침에 일찍 일어남으로써 생긴 여유로운 시간 덕분에 간단한 명상과 아침 독서도 습관으로 자리 잡았습니다. 이로 인해 저는 하루를 더욱 생산적으로 보낼 수 있었고 긍정적인 태도로 하루를 맞이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이 경험을 통해 저는 비록 사소한 변화일지라도 꾸준히 실천할 수 있다면 생활 전반에 걸쳐 큰 변화를 일으킬 수 있다는 것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결국 제 아침 운동 루틴은 단지 몸을 움직이는 것 이상의 의미로 다가왔습니다. 이는 제 삶의 질을 높이고 하루를 더 활기차게 만드는 원동력이 되었습니다. 아침의 소중한 시간에 본인을 위한 투자로 매일의 에너지를 충전하고 새로운 다짐을 하는 방법을 여러분께도 추천해드리고 싶습니다. 여러분도 저처럼 오늘부터 작은 변화를 시작해보세요. 진정으로 자신의 변화를 느끼고 싶다면 그 일상을 함께 만들어 갈 수 있게 말입니다. 세 번째 이야기. 바쁜 일상 속에서 건강을 유지하기란 쉽지 않다. 특히 면역력은 날씨 변화와 스트레스, 불규칙한 생활 습관으로 인해 쉽게 저하될 수 있다. 이러한 때일수록 우리의 몸을 보호하고 강화하는 데 도움을 줄 수 있는 면역력 강화 식품에 대해 알아보는 것이 중요하다. 지금부터 소개할 면역력 강화 식품 탑10은 꾸준히 섭취한다면 여러분의 건강에 큰 도움이 될 것이다. 1. 마늘. 오랜 시간 동안 자연의 항생제라고 불려온 마늘은 면역력을 높이는 데 효과적인 식품이다. 마늘에는 알리신이라는 성분이 함유되어 있으며 이는 강력한 항균 및 항바이러스 효과를 가지고 있다. 매일 마늘 한 조각을 섭취하는 것만으로도 병원균에 대한 저항력을 높일 수 있다. 2.
생강은 겨울철에 특히 인기가 있는 식품으로 몸을 따뜻하게 하고 혈액순환을 촉진시킨다. 생강에는 진저롤이라는 성분이 있어 항염증 효과가 뛰어나며 감기나 독감 같은 증상을 완화하는 데 도움을 준다. 3. 녹차는 뛰어난 항산화 작용을 하는 카테킨이 풍부하게 함유되어 있어 면역 체계를 강화하는 데 효과적이다. 또한 녹차에는 카페인이 조금 들어있어 피로 회복에도 도움을 줄 수 있다. 4. 요거트 프로바이오틱스가 풍부한 요거트는 장내 유익균 증식에 도움을 주어 면역력을 강화한다. 요거트를 꾸준히 섭취하면 장 건강이 개선되어 전반적인 건강 상태가 향상된다. 5. 시금치 각종 비타민과 미네랄이 풍부한 시금치는 체내 염증을 줄이고 면역 세포의 기능을 높이는 데 도움을 준다. 특히 비타민C와 베타카로틴이 다량 함유되어 있어 항산화 작용을 한다. 6. 블루베리는 항산화제가 풍부하여 면역력을 높이는 데 기여하는 과일이다. 특히 플라보노이드가 함유되어 있어 호흡기 감염을 예방하는 데 효과적이다. 7. 아몬드 비타민 E가 풍부한 아몬드는 강력한 항산화 작용으로 면역 체계를 강화한다. 적당량의 아몬드를 간식으로 섭취하면 건강한 면역 기능을 유지할 수 있다. 8. 고구마 베타카로틴이 풍부한 고구마는 면역력을 성장을 돕고 피부 건강에도 좋다. 건강한 간식을 찾고 있다면 오븐에 구운 고구마를 추천한다. 9. 버섯은 비타민 B와 다양한 항산화 성분이 들어있어 백혈구 생산을 늘려준다. 면역력 증진을 위해 다양한 종류의 버섯을 식단에 포함할 수 있다. 10. 귤 비타민C가 풍부한 귤은 면역세포의 기능을 강화하는 데 중요한 역할을 한다. 특히 가을부터 겨울까지 제철인 귤을 통해 손쉽게 비타민C를 섭취할 수 있다. 마무리하며 이러한 식품들을 규칙적으로 섭취하고 균형 잡힌 식단을 유지하는 것은 면역력을 강화하는 핵심이다. 현대인들이 가장 신경 써야 할 것은 질 높은 식사, 적절한 운동, 그리고 충분한 수면이다. 그 중에서도 우리가 매일 섭취하는 음식은 몸을 건강하게 유지하는 가장 기본이자 중요한 요소이며 식품 선택에 신중해야 한다. 면역력을 높이는 데 도움이 되는 이 식품들을 생활 속에서 조금씩 더해가며 각자에게 맞는 건강한 생활 방식을 찾아가길 바란다. 네 번째 이야기. 나는 늘 건강한 삶을 꿈꾸었지만 바쁜 일상 속에서 실천하기란 쉽지 않았다. 그러던 어느 날 문득 내가 정말 건강해지고 싶다는 강한 욕망이 생겼고 실천 가능한 작은 계획들을 세워보기로 했다. 그렇게 탄생한 것이 일주일 만에 실천 가능한 7가지 건강해지기 계획이었다. 첫 번째로 아침에 일찍 일어나 10분 동안 가벼운 스트레칭을 하기로 했다. 아침 햇살이 비치는 창가 앞에서 몸을 유연하게 움직이는 것은 하루를 활기차게 시작할 수 있는 원동력을 주었다. 게다가 스트레칭을 하며 깊게 숨을 들이마시고 내쉬는 과정은 정신적으로도 큰 치유가 되었다. 두 번째로 하루 2리터의 물을 마시기로 했다. 그동안 바쁜 스케줄 속에서 수분 섭취를 등한시했던 나는 물병을 항상 가까이 두기로 마음먹었다. 물을 충분히 마셨더니 피부도 좋아지고 몸도 가벼워지는 것을 느낄 수 있었다. 세 번째로 아침 식사에 과일을 추가하기로 했다. 간단하지만 아침 식단에 건강한 습관을 더하는 것만으로도 굉장한 변화를 가져다 주었다. 비타민이 풍부한 과일을 먹고 나면 하루를 시작하는 에너지가 달라짐을 느낄 수 있었다. 네 번째는 점심을 먹을 때 꼭 샐러드를 곁들이는 것이었다. 처음에는 풀떼기를 씹는 느낌이 어색했지만 차츰 신선한 야채들이 주는 상쾌함과 포만감의 매력을 느꼈다. 게다가 다양한 드레싱을 시도해보는 것도 재미있었다. 다섯 번째로는 오후에 30분 동안 산책을 하기로 했다. 바깥으로 나가 주변을 둘러보며 걷는 것은 생각보다 큰 기쁨을 주었다. 걷는 동안 마음의 여유가 생기고 일상의 스트레스가 줄어드는 것을 체감했다. 또한 이 산책 시간은 나만의 작은 명상과도 같았다. 여섯 번째로 밤에는 스마트폰을 멀리하기로 했다. 무한히 휩쓸리기 쉬운 소셜미디어에서 벗어나 책을 읽거나 조용히 사색하는 시간을 가지기 시작했다. 평소에 하지 않았던 여유를 느끼게 해줬고 차분하게 잠자리에 들 수 있었다. 마지막으로 7번째, 매일 감사 일기를 쓰기로 했다. 하루를 마무리하며 감사한 일을 적어 내려가는 동안 나의 마음은 긍정적인 방향으로 변화하기 시작했다. 작은 것에 감사하는 마음을 가지게 되면서 삶의 행복도를 높일 수 있었다. 이렇게 작은 습관들이지만 일주일이라는 짧은 기간 동안 나의 일상과 마음가짐은 조금씩 변하기 시작했다. 이 계획이 끝난 후에도 나는 이 작은 변화들을 지속적으로 실천하기로 결심했다. 언젠가 이러한 습관들이 모여 더 큰 건강을 이루어 줄 것을 믿으며 이번 여행은 나 스스로를 돌보는 법을 배우는 귀중한 시간이었고 앞으로도 이런 작은 도전들을 계속 이어갈 것이다.